교수님께서 건강을 위해서 내 집에는 절대 이런 거 안 놔둔다 하는 게 있을까요? 무조건 있죠. 우리 몸의 독이에요. 발암물질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공기청정기 사고, 진공청소하고, 침구 관리하는 것 이런 거에 돈 투자하고 너무 노력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쓸데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번 제일 중요한 거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알차고 든든한 이야기 한 그릇 신영일의 토크 한상입니다. 여러분, 내 침실에 있는 물건이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권혁수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혁수입니다. 유튜브 권혁수의 알러지 스쿨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정말 내 집에 있는 어떤 물건 때문에 병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알레르기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알레르기, 비염, 천식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비염,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천식 또는 아토피 피부염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 진먼지 진드기의 천국이 어디냐면은 바로 침구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건강을 위해서 숙면을 하고 쉬어야 될 그 공간에서 알레르기 염증이 더 나빠질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먼지 진드기라는 게 침구류가 가장 위험한 거고 다른 공간은 괜찮습니까? 이 진먼지 진드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진먼지 진드기는 거미 친척이에요. 미니 거미, 배도 이렇게 좀 있고 팔다리 이렇게 8개 있고 진드기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피를 빨아먹고 물어서 병이 생겨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친구는 이제 거미 같은 거라서 그냥 사람을 물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사는 애예요. 근데 얘 먹이가 뭐냐면은 동물의 비듬이에요. 여기서 또 걱정하셔서 비듬 먹으려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떨어져 가는 비듬. 근데 우리 몸은 이 각질 있잖아요. 머리 비듬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각질을 떨구고 살아요. 계속 뿌리고 있어요. 뿌리는 게 가장 많은 게 어디냐면 침구류죠. 그렇겠네요. 기부구자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얘네들도 그냥 이런 맨들맨들해 사는 게 아니라 숨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천이에요. 천. 침구류, 천소파, 카페트. 그러니까 요런데 여기 지금 진먼지 진드기 많습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분명 어디에 있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집안에 많으면은 오히려 진먼지 진드기의 서식처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환경 관리를 잘 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요즘 반려동물 전 인구의 4분의 1이 키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 고양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아하,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거기서도 동물 비듬이 떨어져 나오는 거죠. 먹이가 더 많아지니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진먼지 진드기가 정말 걱정이 된다면 천 소파도 가죽 소파로 바꾸고 그렇죠. 카페트는 제거하고 없애야죠. 반려동물도 멀리하는 게 맞겠네요. 근데 반려동물은 저도 이제 견주입니다. 사랑해 초키야 아빠 보고 있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건 기르지 마라가 아니라 진먼지 관리를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어떻게 반려동물을 안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진먼지 진드기 환경관리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우선 진먼지 진드기가 내가 알레르기 있다 없다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면은요 비염이 있거나 뭐 기침 자주 하거나 그러면은 저한테 외래를 찾아와서 제가 요즘 교수님 시키는 대로 열심히 침구류 관리하고 뭐하고 하고 있다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 진먼지 알레르기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쓸데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먼저 병원에 가서 알레르기 검사를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피부, 팔이나 등에다가 한 방울 진먼지 진드기 엑기스, 개털 엑기스 그다음에 바늘로 한번 똑똑 찔러요. 알레르기가 있으면 거기가 두드러기처럼 빨갛게 확 부어올라요. 그걸 보고 알레르기 있다 없다를 보는 피부 단자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피를 뽑아서 그걸 갖고 알레르기가 있다 없다 한꺼번에 뭐 50 정도 보고 100 정도 보거든요. 그럼 이제 이 환경관리에 해당되는 거는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도 있지만 두 번째는 곰팡이 알레르기도 있어요. 곰팡이들이 이제 서식하는 게 단순하게 막 눈에 보이는 까뭇까뭇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 침구류나 이런 데도 조금씩은 자랄 수 있고 포자 같은 것들이 집안에 많다면 거기에 들어가고 거기서 번식하고 이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곰팡이 항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누적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침구류나 이불 커버 이런 것들은 빨면 되는데 매트리스가 문제인 거죠. 매트리스는 그 안이 미세한 가루들이 계속 쌓이다가 그 구멍을 들어가서 쌓이면은 나중에 이게 몇 년치가 점점 누적이 되죠. 곰팡이 가루, 진먼지띠기 가루, 개털 고양이 털 비듬 이런 것들이. 그러면 한번 움직일 때마다 스프링이 풀썩 하면은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바깥으로 뿜 하고 나오면서 콧물 재채 나오는 거니까 상상만 해도 오래 쓰면 쓸수록 그 안에 누적되는 게 많다. 그래서 1번 제일 중요한 거는 매트리스
매트레스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 특히 이제 진먼지 진드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1번 들어가지 않게끔 해야 되고 이미 몇 년 동안 들어가 있는 거는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트레스 커버를 잘 씌우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떤 커버를 쓰느냐면은 듀퐁이라는 회사 있어요. 화학회사. 타이백. 이게 하얀색 비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때 공사장 가면은 건물을 이렇게 하얀색 청 같은 걸로 덮어놓은 데도 있고 우리 뭐 공장 같은데 이런 데 가도 옷 같은 것도 하얀색 비닐 같은 거 있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쓰는 이제 많은 화학재질 중에 하나가 이 타이백인데 공기는 통하고 습기는 통하는데 액상 물이나 미세한 가루는 통과를 못하는 재질이에요. 아, 우리가 흔히 방수 커버라고 하는 게 그건가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방수 커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타이백이 알레르기 예방에는 가장 좋다고 되어 있어요. 가장 비싸겠군요. 뭐 그렇지도 않아요. 절대로 뭐 듀퐁 타이백을 광고하는 게 아니고 이건 재질일 뿐이에요. 마치 우리 옷에 고텍스 뭐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고텍스 재질을 쓴 거지 수많은 회사에서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 타이백을 써서 만든 매트레스 커버가 우리나라도 여러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서 팔아요. 특정 회사 제품은 아니니까 사서 쓰시면 되고 매트레스 사이즈에 맞춰서 이것도 그냥 위에다 씌우는 게 있고 360도 지퍼형이 있거든요. 당연히 360도 지퍼형을 써야죠. 그렇겠네요. 완벽하게 둘러싸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완전히 둘러 막으면은 오래된 매트레스도 막 움직일 때 그 안에 있던 가루들이 바깥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침구리에 새로운 진먼지가 살아있더라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만 한번 깨끗한 물걸레로 닦아내면은 오래 쓸 수가 있고요. 더 좋은 거는 애들이 오줌 싸도 매트레스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애기들 키우는 분들 필수. 타이백 재질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침구류는 빨아야겠죠? 근데 이제 진먼지 진드기는 55도 이상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에 쓰는 세탁기 다 60에 딱 맞춰놓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위에 씌우는 거, 베갯니 이런 거 모든 것들은 최소 2, 3주마다 한 번씩 60도에 빨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진먼지 진드기가 크기가 한 0.2mm, 0.3mm 돼요. 실험실에서 키우면은 좀 귀여운 애들이 막 기어다니는 게 막 보여요. 아, 귀엽습니까? 귀엽죠? 근데 죽여야 되잖아요. 아, 귀엽다고 하시잖아요. 죽여야죠. 그래서 뜨거운 물에 빨고 죽었는데도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죽은 애들을 씻기 위해서 한 번 헹굼. 그래서 한 번 세탁, 한 번 헹굼. 끝! 그렇게 해서 자주 하시면 돼요. 비누 안 넣으셔도 돼요. 제가 왜 비누를 넣지 말라고 하냐면은 비누를 넣으면 거품 나니까 또 4번 헹궈야 되잖아요. 그럼 2시간, 3시간 걸리면은 하기가 싫어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의 핵심은 일부러 하얗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먼지 진드기 가루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주자주 하려면 편해야죠. 비누 넣지 말고 한 번 세탁, 한 번 헹굼, 말리 이거를 자주 하시라. 가끔 비누 넣고 하얗게 만드시라. 그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진먼지 진드기도 살아있는 애들이 있고 사체 죽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둘 다 안 좋은 건가요? 당연하죠. 진먼지 진드기가 알레르기 일으키는 거. 얘가 아까 0.2mm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공중으로 날아와서 저한테 코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얘가 죽어요. 그러면 이제 거미니까 말라버리면 어떻게 바삭바삭 하겠죠? 그럼 제가 침대에서 뒹굴고 막 하다 보면 얘가 으깨지고 바삭 깨지고 이러면서 가루가 되죠? 근데 공중에 날리는 가루는 몇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야지 공중에 떠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할 때 PM10, 뭐 PM2.5 하잖아요. 그게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면은 공중에 떠다니는데 걔네들이 그 정도까지 미세 가루가 돼야지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눈, 코 들어오고 증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탁의 목적은 살아있는 애를 죽이는 것도 더 번식 못하게끔 죽이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이미 가루가 돼서 막 섬유에 섞여 있는 애들을 씻겨내는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진먼지 진드기가 똥을 엄청 싸요. 아, 그래요? 뭐 사람 인설을 먹고 뭐 어디 가겠어. 하긴 먹었으니까 똥 배설하겠죠. 싸지. 그 똥에도 알레르기 물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먼지 플러스 똥, 가루들, 빨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진먼지 진드기는 물을 안 마셔요. 그러니까 얘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피부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는 기전이 있어요. 그래서 덩어리는 입으로 비듬을 찾아서 먹고 물은 피부를 통해서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의 습도가 60%가 넘어가면은요 천국이에요. 더군다나 얘네들은 제일 잘하는 건 따뜻할 때 한 20도에서 25도 제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25도 전후에 습도가 60%. 이건 완전히 그냥 진먼지 진드기 배양소죠, 여기는. 그렇겠네요. 많은 분들이 근데 비염 천식 있고 이런 알레르기 있고 그러면 뭐예요? 가습기 틀죠. 가습기 틀면은 첫 번째 진먼지 진드기를 엄청 잘 자라죠. 그 다음에 곰팡이들도 엄청 잘 자라죠. 그렇게 되면은 더 나빠지는 거죠. 집의 습도는 60%를 넘으면 안 돼요. 진먼지 진드기는 40% 밑에서는 잘 못 자라. 몇 주 있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의 습도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30% 밑으로 떨어지면 너무 건조하거든요. 가급적이면 40에서 50% 사이, 40% 전후로 유지하는 게 진먼지 알레르기 있는 환자분들, 더 나아가서 곰팡이 알레르기 분들도 가장 적당한 습도다. 절대로 50%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습관 중에 하나는 여름에 땀 나잖아요. 그럼 몸에 이렇게 이불 덮고 있으면 축축하잖아요. 그럼 일어나서 바로 그 침구내역에 습도가 많이 누적되기
되기 때문에 이불을 펼쳐놓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자는 중간에 땀이나 습기가 빨리 건조하게끔 하는 게 진먼지 진드기 증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햇볕에 그 일광 소독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진먼지기 자체를 없애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요? 자외선에는 그렇게 죽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철에 숨어 있잖아요. 그럼 뭐 직접 직사광 사람 못 만든 경우 그늘이니까. 그래서 뭐 그렇다고 거미가 햇빛에서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뜨거운 60도 이상 또는 냉동. 애들 같은 경우는 인형들 있잖아요. 거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냉동에 24시간 해놓으면 죽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 이미 죽은 애들, 가루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어쨌든 빨 수 있다면 빠는 게 좋고 헹궈서 그 가루라도 없애게끔 하는 게 필요하고 베개 같은 경우는 빨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베개 커버는 빨기 쉬운데 그렇죠. 안에 들어있는 건 뭐? 그래서 뭐 유튜브 가면은 손 뭉치지 않고 빠는 법 이런 것도 있고 하긴 하던데 특히 뭐 메모리 폼 베개, 라텍스 베개 이런 것들은 정말 빨기가 어렵죠. 물이 안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타이백 베개 커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커버를 써놓고 쓰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럼 베개도 오래 쓰고. 근데 이제 단점은 타이백이 약간 비닐 재질이기 때문에 바스락거려요. 아, 그러면 자는데 좀 지장이 있는데. 아주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타이백을 해놓고 그 위에 베갯니를 한 겹 말고 또 솜 들어가 있는 약간 두툼한 것도 있잖아요. 한 두세 개 정도 해놓으면은 훨씬 더 폭신하고 바스락거리지도 않으면서 그거 이제 계속 빨면 되니까 쾌적하게 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커버를 잘 씌우는 것도 중요한데 베개 속이나 아니면 침대 매트리스도 너무 오래 쓰면 그거 자체가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커버를 해놓으면 오래된 것들을 쓸 수는 있고요. 베개 같은 경우 메모리 폼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염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그래도 저는 한 3, 4년에 한 번씩은 바꾸는 게 좋다. 자, 그러면 교수님께서 건강을 위해서 내 집에는 절대 이런 거 안 놔둔다 하는 게 있을까요? 무조건 있죠. 절대로 안 넣는 거. 향. 집에 향 나는 거는 무조건 안 씁니다. 방향제? 방향제도 안 쓰고요. 그 다음에 향초, 인센스 뭐 태우는 거. 특히 불을 내서 연기를 나는 거는 우리 몸의 독이에요. 담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태우면은 모든 유기물에는 이상한 화학 물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향이 좋다고 해서 틀어놓으면요, 엄청나게 많은 미세먼지가, 우리 대기오염보다 실내 미세먼지가 훨씬 수십 배 많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향초 뭐 이런 것들 절대로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디퓨저, 방향제, 여기에는 수많은 그 향이 왜 나냐? 휘발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VOC라고 하는데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거는 뭐 위험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떤 물질들은 코와 기관지를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방향제나 이런 데는 프탈렌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프탈렌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은 일부 연구들에서는 천식, 기관지염 이런 면역계를 방해할 수 있고 환경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오랫동안 흡입하다 보면은 내 호르몬과 면역의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런 어떤 좀 상큼한 향, 레몬이나 오렌지 계열에서 쓰는 리모넨이라는 화학 물질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뭐 레몬도 먹고 우리 향도 있고 위험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런 거는 그런 것들을 엄청 농축해서 진하게 다른 화학 물질 섞어서 만들어 놓고 우리 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알레르기만이 아니라 그게 환경에서 오존이라는 것들 반응해서 포름알데하이드라고 발암 물질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큼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쓰면은 장기적으로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모른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가습기, 살균제 뉴스 기억하시죠? 그 뉴스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단기간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던 것들이 누적돼서 흡입하거나 할 때 10년, 20년, 30년 후에 사람 몸에 장기적으로 누적돼서 어떠한 면역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거죠. 뇌 건강, 바람, 다양한 기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향이 난다, 뭔가 휘발된다, 날이 가서 줄어드는 거다, 이런 것들은 어떤 물질이 미래의 건강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안 쓰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차에도 방향제 이런 거 안 넣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집보다 차가 면적이 훨씬 좁잖아요. 훨씬 좁죠. 더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태우는 거 쓰시면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그냥 청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환기 잘 시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안은 없습니까? 그럼? 뭐 대안은 자연적인 게 제일 좋은 거죠. 일부러 향을 낼 필요는 없다. 그 향을 낸다는 거는 향으로 다른 향을 가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향이 안 나게끔 관리를 잘 하거나 숯 같은 것도 흡수도 될 수도 있고 제오라이트 같은 계열의 방습제 또 냄새를 많이 머금을 수 있거든요. 좀 자연적인 방법으로 냄새를 없애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인공적인 향을
공기를 계속 뿜어내는 것보다 외부 공기를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이런 방법이 더 도움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실내 대기오염이 외부 대기오염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대기오염 하면 벌써 미세먼지, 뭐 매연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실내에서 나오는 유기물질도 대기오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곰팡이들이 있잖아요. 에어컨에도 있고 여러 가지 화장실에도 있고 습기에는 다 있잖아요. 그럼 곰팡이가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매캐한 냄새 나잖아요. 곰팡이가 있어요. 곰팡이가 있잖아요. 종류마다 다르고 예. 그거 자체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에요. 그것도 역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면역에도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환기를 안 시키고 있으면은 집안에 곰팡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물질도 쌓이고 그다음에 가구 이런 것들을 하면은 마감제, 소독, 페인트 냄새는 지금 안 나. 이게 다 이제 새집 증후군의 원인 되는 건데 시간이 지나도 그런 것들이 미세하게 나오니까 뭔가 벽지에서 나오고 누적되면은 톨루엔, 페놀, 포르말데히드 농도가 누적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알레르기 물질들, 진먼지 가루도 점점 공기에 누적되고 더군다나 도시가스, 석유나 화학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냄새는 안 나더라도 거기에 굉장히 해로운 화학 물질들이 집에 많이 누적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는 환기를 몇 시간 안 시키면 외부보다 더 나쁘다. 그러면 미세먼지 높은 날 어떻게 할 거냐? 미세먼지 높은 날보다 다른 측면으로 다른 화학 물질과 알레르기 물질들의 농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환기는 미세먼지 높은 날도 해야 된다. 과학적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하는 게 아니고요. 한꺼번에 온 집안 들어오면서 창문을 빨리 열어서 5분 안으로 확 열고 빨리 닫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하루에 3-4번 정도 해주는 게 필요하고 특히 가스로 요리한 이후에는 무조건 환기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를 또 잘해야 돼요. 청소를 하면은 이제 이건 뭐 요즘 굳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 어렸을 때 집에 청소기 하면은 진공청소하면 그 안에 하얀색 종이봉투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걸려 있다가 꽉 찰티를 째면은 버리는데 자 청소를 해요. 그럼 온갖 먼지, 곰팡이 가루, 진먼지 가루들 거기에 종이 필터 안에 다 모이죠. 근데 종이 필터는 구멍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큰 눈에 보이는 먼지에 걸리지만 미세한 아까 진먼지 가루 곰팡이 포자들은 통과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 다시 들어갔다 나오겠네요. 나오잖아요. 예. 어릴 때 기억은 엄마가 청소할 때마다 콧물하고 재채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한 달 동안 누적된 그게 진하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거 생각도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에 나오지 말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게 헤파 필터예요. 헤파 필터 많이 들어봤어요. HEPA. 그래서 이 헤파 필터는 소위 말해 공기청정기에 쓰는 게 헤파 필터예요. 그게 딱 있으면은 나오다가도 거기에 다 걸려서 나오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 좋은 진공청소기 있잖아요. 다이슨 이런 거 명품. 그런 것들은 뭐 기계 자체 흡입력도 좋지만 좋은 헤파 필터를 쓰는 거예요. 똑같은 헤파 필터도 급이 달라요 또.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급의 헤파 필터가 있는 좋은 진공청소기를 쓰는 게 추천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진공청소기도 매뉴얼마다 헤파 필터 관리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물에 잘 씻어서 놔라, 아니면 정기적으로 새 걸 사서 껴라. 근데 한 번도 청소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1년, 2년, 3년. 그러니까 꼭 매뉴얼 보시고 헤파 필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먼지가 많으면 이게 얼마나 부담이 많이 가겠어요. 아무리. 그러니까 제발 청소 한번 하고 통도 조금 있어도 버리고 이걸 습관화하셔야 지만 진공청소기를 알레르기 없이 오래오래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비염이나 천식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약이에요. 비염 환자는 코에 뿌리는 기강 분무 스테로이드. 그래서 이 코에 뿌리는 기강 분무 스테로이드가 1차인고 얘 효과가 이만큼이면은 침구류 관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효과가 많은 연구 결과에서는 요 정도 효과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에 뿌리는 약 효과 이만큼, 요거 효과 요만큼. 거기에 더 나가서는 공기청정기 있으면은 좋죠. 있으면 좋은데 그거 효과 요만큼. 그렇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사고 진공청소하고 침구 관리하는 건 물론 도움이 되지만 열심히 코에 매일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뿌리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왜냐면 이 방송을 보시면 그래 자연치료해야지 해서 코약 안 쓰고 이런 거에 돈 투자하고 이런 거에 너무 노력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노력 대비 효과가 요만큼밖에 안 되면을 꼭 인식을 하시고 치료를 하시면서 이걸 보조로 하실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강조하시겠어요. 신영일의 톡한상, 오늘은 안전한 집안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